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충북 지역 여야 각 정당은 일제일 추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청주시가 다목적 방사관 가속기 구축 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세수가 줄고 있긴 하지만 필요한 사업이라면 지방채를 발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농촌 관광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수 경기 침체와 마을마다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되는데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도내 북부권은 벚꽃 축제가 코앞이지만 평년보다 낮은 기온이 잦았던 탓에 나무마다 꽃망울만 가득합니다. 벚꽃 없는 벚꽃 축제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22대 총선이 이제 13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선거운동 첫날 충북 지역 여야 각 정당도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심판으로 충북에 힘을 보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세희 기자입니다. 굵은 빗줄기 속에서도 거리 곳곳에 로고송이 울려 퍼지고 선거운동원들이 시민들을 향해 피켓을 흔듭니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보들은 본격적으로 지지 호소에 나섰습니다. 충북에는 8개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 21명이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모선 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청주권 후보 4명, 당직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출정식을 가졌습니다. 정권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우리 충북 도민의 그리고 청주 시민의 무서움을 확실하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민주당의 총선 제1성은 정권 심판입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경제, 외교 어느 하나 후퇴하지 않은 분야가 없다며 정권 심판은 대한민국 정상화와 민생 회복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4월 10일은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우는 첫째 날로 만들어야 합니다. 4월 10일은 서민 경제를 다시 살리는 날입니다. 정권 심판과 함께 새로운 변화도 강조했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현역 의원들이 잇따라 공천을 받지 못하면서 청주의 유력 후보 4명이 모두 교체됐습니다. 공천 혁명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사람들이 만들어졌고 이제 청주 시민들께서 충북 도민들께서 이에 대해서 화답해 주실 차례입니다. 4년 전 선거에서 충북 8개 선거구 중 5곳을 가져가며 우세를 점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번에는 8석 전석 석권을 목표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했습니다. CJB 김세희입니다. 네, 국민의힘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제히 출정식을 갖고 총선 필승을 결의했습니다. 후보들은 이번 총선은 대한민국과 충북이 앞으로 나아갈지 뒤로 퇴보할지 결정하는 중대한 선거라며 누가 진정한 미래 세력인지 판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조용관 기자입니다. 국민! 기호! 빗속에 운집한 국민의힘 지지자들 앞에선 청주권 국민의힘 총선 주자들, 청주 상당 서승우는 행정 전문가, 흥덕 김동원은 경제 전문가, 청원 김수민은 홍보 전문가, 서원 김진모는 법률 전문가라며 청주 어벤져스 후보들에게 표를 몰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쟁 상대인 민주당은 운동권과 시민단체 출신 후보들 일색이라며 실력과 경험을 갖춘 후보가 누구인지, 진정 충북과 청주의 미래를 맡길 적임자가 누구인지 판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운동권 일세 평생 제대로 일 안 하고 남 비난하고 데모만 하던 민주당의 후보하고 비교해 주시죠, 여러분. 또 민주당이 임기를 반도 못 채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외치며 국정 마비를 기도하고 있다며 정부의 발목 잡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야당을 표로서 심판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들의 속셈은 딱 하나입니다. 총선에서 과반 득표를 얻고 그 힘으로 탄핵과 구속을 밀어붙인다는 그런 속셈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되겠습니까? 충북 후보들은 오후에는 세종시로 자리를 옮겨 충청권 후보들과 함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 세종시 완전 이전 발표에 대한 적극 지지와 이행을 약속했습니다. 정진석 충청권 공동선대위원장은 행정수도 특별법과 국회법,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의사당 세종시 완전 이전을 통한 충청 중심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야흐로 충청 중심시대, 충청 전성시대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열어갑시다, 여러분. 국민의힘 비청주권 후보들도 지지자들과 함께 지역별 총선 출정식을 갖고 13일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녹색 정의당도 오늘 오전 도청 앞에서 선거운동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송상호 후보와 당원 관계자 등이 모인 가운데 송 후보는 우리가 기후위기를 극복할 마지막 세대라며 기후위기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양당 기득권 타파를 기치로 새로운 정치체제와 사회 변화를 위해 나가겠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청주시가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사업 등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청주시는 세수가 줄고 있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방채 발행이 필요하다면 마다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청주시가 이번에 발행할 예정인 지방채는 청주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사업에 350억 원, 영운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9억 원 등 모두 359억 원 규모입니다. 돈을 빌리는 곳은 기획재정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연이율은 각각 3.9%와 1.8%입니다. 현재 청주시의 예산 대비 지방채 발행 비율은 1.5% 수준으로 비슷한 도시 규모인 수원, 성남 등의 3% 수준보다 낮습니다. 올해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040억 원으로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청주시의 지방채 발행은 자주 있는 일은 아닌데 앞으로 당분간 매년 지방채 발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청주 다목적 방사능 가속기 구축 사업에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데다 2027년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 개최를 위한 체육 인프라 구축, 농수산물 도매시장 옥산 이전 등의 적지 않은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세수는 줄고 있고 피할 수 없는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일부 자치단체장들이 지방채 발행을 마치 지방재정을 악화시키는 주범처럼 몰았지만 청주시는 지방채를 요긴하게 활용하면서도 재정 건전성 또한 지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대규모 지방재정이 투입되는 그런 거에서 하다 보면은 지방재정이 경직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지방채를 가미를 하면서 탄력성을 확보해서 지방재정 운영이 숨통을 틔워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방채입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1%대인 지역개발기금을 이용해 이자 부담을 줄이고 싶어 하지만 충북도의 주머니 사정도 여의치 않아 실제 차입이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한 해 2번 이상 농촌 지역에서 관광이나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줄곧 농촌 관광이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해졌습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청주시 낭성면에는 한 해 1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추정리 메밀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얀 눈이 수북히 내린 듯한 메밀밭에서 관광객들은 힐링은 물론 메밀 음식 만들기와 장 담그기 등의 체험 행사도 참여합니다. 메밀밭에서 얻은 토종 벌꿀은 지역의 특산품으로 팔려나갑니다. 이 메밀꽃밭이 유채꽃밭으로 변신할 채비를 마쳤습니다. 푸른빛의 유채 새싹이 돋아나며 오는 5월 만개와 함께 3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년 전부터 시작한 사계절 농촌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봄에도 이제 유채를 심어서 벌들의 어떤 꿀 생산에도 도움이 되고
또 어떤 나들이 하시는 또 방문하시는 분들의 또 힐링 공간으로도 이렇게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심고 있습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농촌관광을 체험한 우리나라 국민은 35.2%로 코로나 팬데믹이었던 2020년보다 5%포인트 상승하는 데 그쳤습니다. 아직 코로나 팬데믹 이전 40%대 수준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협의 농촌 프로그램 이용객 수는 지난해 6만 5천 명 규모로 코로나 팬데믹 전인 2019년 13만 명의 절반 수준입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인한 내수 경기 침체로 농촌 관광이 위축됐고 마을마다 유사한 관광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족도도 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밀폐, 밀집, 밀접이 없는 농촌을 찾게 되면서 농촌 관광의 중요성이 그만큼 더 커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농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농촌 관광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농촌 여행 종합 플랫폼 구축과 소규모 관광객 특화 상품 개발, 관광객과 농촌을 연계하는 관계 인구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CJB 장원석입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올해 공직자 정기 재산 변동 사항을 공개한 가운데 김영화 지사는 지난해 공개한 66억 4천만 원보다 67억 2천만 원이 감소한 마이너스 8,061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이는 김 지사가 도지사 당선 이전에 치과로 사용하던 서울 종로의 한옥 건물에 대한 매도 계약이 해지되면서 65억 원 상당의 중도금을 반환해 발생했습니다. 도내 시장 군수 중에는 정영철 영동 군수가 지난해보다 43억 원이 증가한 8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단체장 11명 평균 재산은 17억 5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도의원 중에는 이동우 의원이 54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시군 의원 중에는 충주시의회 박혜수 의원이 최고액인 60억 원을 신고했습니다. 충북 최대 벚꽃축제인 제천 청풍호 벚꽃축제가 어제 막이 오른 것을 비롯해 충주 벚꽃축제가 내일부터 열릴 예정인데요.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벚꽃이 피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벚꽃이 다 져버려서 올해는 벚꽃이 피지 않아서 2년 연속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되고 있습니다.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호 벚꽃축제를 앞둔 거리마다 구조물 설치가 한창입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축제가 이어지는데 벚꽃 핀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작년엔 일찍 피어서 빗방울에 금세 떨어지더니 올해는 꽃봉오리만 가득합니다. 작년에는 다 폈다가 비가 오는 바람에 다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좀 지저분했었는데 지금은 만개가 아니더라도 꽃망울이가 있어서 좀 더 희망적이지 않나. 제천 청풍호 벚꽃길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축제는 시작됐지만 개화는커녕 푸르스름한 꽃망울만 맺힌 벚나무들이 대다수입니다. 축제 마지막 날인 다음 달 7일까지 열흘 이상 남았지만 만개 일정이 더 늦어지진 않을까 걱정입니다. 저희가 예측해 봤을 때 제천에서 좀 꽃이 만개할 시기는 한 4월 5일, 6일 정도로 예측을 하고는 있습니다. 도내 북부권이 꽃 없는 벚꽃 축제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매년 벚꽃 시기가 빨라져 축제일을 지난해보다 일주일가량 앞당겼는데 올해 개화기를 앞두고 잦은 추위가 찾아온 겁니다. 실제로 충주 지역의 3월 중순까지 기온은 1일에 영하 2.5도를 기록하는 등 평년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더 낮은 날이 8일 이상 측정됐습니다. 하지만 이달 하순부터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31일을 전후해 벚꽃 개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21일부터 25일까지 그 평년에 비해서 3.6도 높은 기온이 나타나고 있고 3월 하순 전체로 봤을 때는 3도가량 정도 높은 기온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서 지난해는 비 때문에 올해는 종잡을 수 없는 기온 때문에 볼 곳 없는 벚꽃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윤건영 교육감과 조기령 충주시장은 오늘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충주 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충주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 추진 사업이 성공하도록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고, 충주시는 충주 삼원초등학교 학교 복합시설 건립과 고교생 글로벌 인재 육성 연수 추진에 교육청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는 교원지휘법 시행령 시행에 맞춰 충북교육청이 발표한 교원보호대책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교사노조는 강화된 교원보호 공제사업으로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권보호위원회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한 것과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의 의견을 의무적으로 참고하도록 한 것도 교권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오늘 전국적으로 실시된 가운데 충북에서는 63개 고교에서 1학년부터 3학년까지 3만 9천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수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오늘 평가는 수능 체제에 맞춰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4시 37분까지 5개 영역에 걸쳐 치러졌습니다. 충북교육청은 학생들의 학력 진단과 성취도 분석을 기반으로 맞춤형 진학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봉황대기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고고 야구의 강자로 떠오른 세광고등학교가 어젯밤 청주의 한 컨벤션에서 야구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동문회는 선수 후원금과 장학금을 야구부 선수들에게 전달했고, 세광고 출신 레전드 투수인 송진우 선수는 야구를 향한 열정과 진정한 땀의 가치를 주제로 후배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충북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은 다음 달 4일 충북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 중기청 비즈니스 지원단이 참여해 안전노무회계 등 1:1 상담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식당에서 손님이 현금으로 결제하면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하고 금고를 열어 현금을 수시로 훔쳐간 종업원 30대 남성이 절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남성은 청주시 오창읍의 한 식당에서 지난 2020년부터 3년 동안 400여 회에 걸쳐 6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다른 택배 절도 사건을 수사하다 남성을 붙잡았고, 여죄를 조사하던 중 근무하던 식당에서도 범행을 벌인 사실을 알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업주와 합의한 점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청중덕경찰서는 청주와 서울, 경기도 등지에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5차례 현금을 가로챈 수거책 25살 여성 A씨를 붙잡아 구속했습니다. A씨는 검사 사칭 보이스피싱에 속은 20대 피해자 여성 B씨를 만나 지난달 청주시 오송읍 소재 공원에서 5천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서울과 경기도에서 다른 피해자들에게 돈을 전달받아 지금까지 1억 3천여만 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1일부터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넘어서는 업체에 대해 청주페이 사용을 제한합니다. 대상은 업소 237곳으로 전체 가맹점인 4만여 곳의 0.6%를 차지합니다. 청주시는 올해부터 상하반기 연 2회 매출액을 파악해 가맹점 제한 조치를 취합니다. 올해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지난해보다 한 달여 늦은 오는 9월 5일에 개최됩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사무국은 올해 영화제를 9월 5일에서 10일까지 엿새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0회를 맞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가 9월에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무국은 매년 8월에 영화제를 개최하면서 비와 태풍으로 행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전국 중등 축구대회와도 일정이 겹쳐 영화제 일정을 변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거리 차량 유세 등 선거전이 더욱더 치열해질 텐데요. 쏟아지는 수많은 말들 속에 과연 누가 진심을 가진 최적임자인지 눈을 크게 뜨고 옥석을 잘 가려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